안녕하세요. 이제 2주차 3기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계속 녹음을 했더니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요 심리 진로 코칭의 특징은 인성 전문 과정인데요. 요 인성을 우리가 성격으로 보고 성격을 이제 심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인성 진로 코칭으로 최근 나왔지만은 저희가 이거를 어떤 민간 자격증 과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심리 진로 코치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수업을 듣고 혹시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은 발급 일정한 시험을 통해서 또 발급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로 내용이 이전 인성 발달 이론만 쫙 나오고 인성 심리 이론만 주요 인성 심리 이론, 주요 인성 발달 이론만 쭉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주요 진로 코칭 이론과 기법을 해놨고, 그리고 이러한 인성 코칭을 할 수 있는 어떤 액션 러닝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론이 빨리 끝나면 이 액션 러닝도 한번 맛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는 심리 진로 코칭 이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심리 성격 발달 이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번 쭉 가볍게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이론은 학습에 대한 내용은 프로이드 생애,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 심리 성적 발달 이론. 학습의 목표는 이 프로이트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고, 이제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를 이해하면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프로이드의 생애는 1856년에 오스트리아 출생을 해서 1881년에 의학 박사학위를 26세에 취득을 하고 결혼을 하고 셋째 딸과 둘째 아들을 두 명의 아들을 두고 1896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900년대에는 꿈의 해석을 출간해서 어떤 1914년 무의식적 환상에 대해서 정립을 했고 1939년에 런던에서 84세로 숨을 거뒀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죠. 그리고 정신분석학부의 창시자며 상당히 가난한 곳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학대받은 소수민족인 유대인을 항상 의식을 하였고, 그래서 유대인은 의학과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서는 마땅한 직업을 갖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의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죠. 프로이트는 어떤 신체적 결함이 없으면서도 여러 신경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감정, 충동, 환상 등 내적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의 가족 배경은 정신 분석 이론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대부분 이러한 어떤 학자들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이론으로 정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즉 성격이 삼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고, 처음에는 이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하였지만 후기에 들어와서는 이걸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빙산으로 비유하였죠. 그래서 물 표면에 떠 있는 작은 부분을 의식, 물속에 잠겨 있는 큰 부분을 무의식, 파도에 의해서 물 표면에 나타났다 잠겼다 하는 부분을 전의식으로 본 것이죠. 이와 같이 프로이트는 지형학적 모형을 수정하고 이런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재정리를 해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라는 어떤 세 개의 기본적인 정신구조로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초와의 욕구와 초자아의 도덕관을
적절하게 절충하면서 충족하는 이런 자아의 기능이 발달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아가 원초와 초자아를 이렇게 저울로 기울어 볼 때는 딱 평행으로 되는 상태가 건전한 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자아의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데 이것이 불안인 것이죠.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한 것은 일규시에 학습했던 이런 방어 기제죠. 자,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 처음에는 이런 지형학적 모형,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후기에는 전 구조적 모형. 그래서 에고, 이디, 슈퍼에고 이렇게 나눈 거죠. 자, 그럼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를 살펴보면, 자, 원초와는 욕망, 본능, 충동을 의미하고 내가 원하는 거, 오로지 그것만. 자아는 해야 되는 그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거, 뿌듯함, 자부심, 옳은 일. 자, 초자아, 옳고 그름, 양심, 비양심을 나타내죠. 자, 그럼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을 살펴보면 1단계 구강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출생에서 1세까지. 자, 여기는 뭐 음식, 우유병, 키, 토이, 장난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고착되면 뭐 이런 그 과식한다든지 과음한다든지 폭주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구강기는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생 후 6개월 동안 음식을 빨고 삼키는데 쾌감을 느끼는 거고, 그 이가 나면서 어떤 이유식을 해줘. 근데 이유식의 이유의 좌절감을 깨무는 것으로 해소하며 쾌감을 얻는 것이죠. 자, 구강기 전반기에는 유일한 접촉 대상인 그 어머니와 합의를 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나 후반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한 욕구 불만 때문에 어머니에게 애정과 우호적 태도를 갖는 동시에 적대적이며 파기적 태도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기 전반의 좌절이나 방임을 경험한 유아는 이러한 구강 수동형 성격이 되는데, 이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좀 낙관적이며 타인을 잘 믿고 의존하며 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수동적이고 미성숙하고 안정감이 없고 이런 과도한 의타심을 보이며 남에게 잘 속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구강기 후반에 고착이 되면 이런 구강 공격적 또는 구강 가학적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 성격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비판적이며 상대방을 비꼬기 잘하고 자신에게 필요할 때까지 타인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강기에 고착된 사람은 손가락 빨기, 손톱 물어뜯기, 과음 가식, 흡연, 수다 떨기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단계는 이런 학문기인데요. 출생 학문기인데, 자, 이제 리비도가 학문에 집중되는 것이죠. 자, 학문기 유아는 이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통해서 생전 처음 본능적인 충동을 외부로부터 통제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긴장을 즉각 해소한 데서 오는 쾌감을 늦추고 적절한 시점과 장소에 배설하도록 이제 요구받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 어떤 부모와 좀 이렇게 대립 관계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리비도가 학문 영역으로 몰입된 유아와 대소변을 가려서 성격 습관을 기르는 부모의 싸움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는 어떤 부모의 현실적 욕구에 대응하면서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만약 부모가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너무 빠르게 실시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히 요구하거나 이러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게 되면 유아는 심각한 좌절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일찍 이 대변 가리기를 해서 이렇게 대변기에 앉히면 마치 막 그 변기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도 갖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굉장히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모 혹은 사이의 입장이나 주장에 늘 수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사회생활에도 자아의식이나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고착 결과 형성되는 학문기적 성격은 대소변이라는 더러운 대상으로부터 정반대로 깨끗한 것을 찾는 반동을 형성하게 되죠. 그 결과로 이제 결벽증, 완벽증, 수전노화 같은 인색함과 같은 학문기적 강박 성격이 나타나죠. 실제로 이거는 대학생들에게 연구 결과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학문기 고착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결벽 증세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반면 느슨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지나친 욕구 충족을 불러와서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면에서 단정하지 못하고 이런 낭비벽이 심한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욕구망을 지나치 주장하거나 부모와 타인 사이에 대해 무언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이런 반항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법성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런 학문기적 욕구가 좌절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적절하게 해주면 유아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스스로를 잘 발달시켜 나가며 이런 생산성과 창의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3단계 그 남근기인데요. 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남근기. 남근기는 요 아동이 성기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로서 리비도가 성기 부분에 집중되며 성기의 자극으로부터 쾌감을 느끼는 시기죠. 요 남근기 동안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요 남아인 경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인 경우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란 이런 남아가 그 이성인 어머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떤 성적인 애정과 어머니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근친 상간적 소명이라고 하죠. 사실 프로이드 어머니는 굉장히 젊었고 아주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인 프로이드에게 지극과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머니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고 고백할 정도.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론으로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여아인 경우는 엘렉트로 컴플렉스를 겪죠. 그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그 여아가 아버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어머니처럼 행동함으로써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려는 행동이죠. 그래서 요 남아아이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겪으면서 그 아버지의 어떤 도덕적 가치 체계를 내면을 해서 이런 초자아를 발달시키며 양심과 자아 이상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여아는 그 남근 선망을 갖는다고 하죠. 자, 4단계는 요 잠복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춘기를 이제 의미하죠. 자, 이 시기의 아동은 상대의 성에 대해 무관심하며 흥미를 보이지 않죠. 이제는 그래서 잠복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가 그냥 무의식 속에 잠복한 상태예요. 이때 아동은 성적 욕구를 잊어버리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시기로 어떤 이성에 대한 관심은 줄고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동의 에너지는 어떤 지적 활동, 운동, 친구와의 우정 등에 집중된다. 특히 이제 신체 발달과 성장에 에너지가 집중되는데, 이 잠복기에 고착이 되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이성에 대한 정상적인 친밀감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동성 간 우정에 고착되면
생식기에 가서도 분리되지 못하고 동성애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성과의 성적 관계를 회피하고 정서적 감정 없이 단지 공격적 방식의 성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잠복기 때 제대로 고착이 되면은 이런 그 행동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5단계 이제 생식기인데요. 이제는 사춘기에선 성인의 이런 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요 생식기는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성욕이 나타나는 시기죠. 그래서 사회성이 발달하는 사춘기가 되면서 이런 성적 공격적 충동이 그 이성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표출하게 되고 초기엔 이런 생리적 변화가 생겨나고 어떤 성기의 성숙, 호르몬 분비 등 제2의 성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생식기죠. 그래서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런 잠복기 이전에 자신의 어떤 신체에서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자기애적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서 사춘기째 접어들면 비로소 이성으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이런 사춘기 이후를 이성 애착 시기라고 하고, 이런 생식기는 이런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 자아 정체성 확립 등의 발달 과제를 해결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프로이드 발달 이론에서 보면은 이런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찾아 만족을 얻기 원하므로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식기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좀 이타적이며 성숙한 편이고, 이전 발달 단계에 고착된 사람은 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성숙한 성격의 지표로 일가 사랑의 능력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일가 사랑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어린 시절의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 프로이드의 이제 발달 이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강기는 이렇게 입으로 빨기, 삼키기, 그리고 항문기 때는 대변을 보유하거나 내보내기. 자, 여기서 우리가 자아 발달이 이루어지죠. 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남근기와 잠복기, 이때는 그 주요 행동은 성기 만지기, 또 성적 자극이 거의 없는 상태. 이때는 남근기 때 주로 초자가 발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생식기, 자, 남녀 생식기, 이제 성관계의 어떤 이러한 프로이드의 5가지 발달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자아의 발달, 초자의 발달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인성 검사에서 요 자아의 발달은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주로 어떤 것이 발달된다 그랬어요? 자아의 발달에서 봉사심과 자주성, 이런 것이 좀 발달된다겠고, 초자는 그 지도성, 준법성, 이런 것이 이제는 어떤 인성으로 형성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프로이드 발달 이론에서 건강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자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자아만 튼튼하면 어떤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나서 그 어떤 원초의 본능도 중재하고 초자도 이렇게 양심도 이렇게 중개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아 형성이 어머니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 부모들도 5세까지는 어머니가 아이를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대부분 이제 직장도 그만두면서 아이의 교육에 힘을 쏟는 사람들을 좀 많이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프로이드의 어떤 발달을 따라서 그 어떤 성격 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 중에서 이 건강한 인성을 지닌 사람을 한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말을 잘 더듬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다음 그림과 연관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 좀 아시겠어요? 뭐 금방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슨 단계에 따라서 발달 단계 이론에서 몇 단계죠? 1단계죠. 구강기. 자, 두 번째는 학문기죠. 그럼 세 번째는 남근기죠. 남근기. 네 번째도 남근기죠. 남자아이.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아이들과 관심을 갖는 그 잠복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성인 생식기에 해당이 되고 손을 빤다 그러면 구강기죠. 너무 어지럽힌다 이건 항문기고 이거는 남근기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아까 이렇게 강의를 보면서 프로이드의 그 발달 단계의 그 단계마다 나이가 조금 PPT에 잘못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요 1단계 구강기는 출생에서 1살까지가 이제 구강기고 학문기는 1살부터 3세가 이런 학문기입니다. 그리고 3단계 남근기는 그 3세에서 5세 또는 6세까지가 이제 남근기고 잠복기는 5세에서 6세에서 사춘기까지죠. 그리고 그 5단계는 생식기, 사춘기에서 이제는 성인까지가 이제 사춘기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이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심리 쪽은 저는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 에릭슨 사회 심리적 이론도 이런 발달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에릭슨은 이제 8단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릭슨의 5단계가 요 프로이드의 5단계하고 같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3단계가 추가됐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도 우리가 볼 것이고, 이제 울트프의 특질 이론, 그 다음에 약간 생소한 이론이긴 한데, 프롬펜 블렌의 생태학적 이론, 레빈슨의 인생구조 이론, 이런 어떤 인성 발달 이론을 보고, 그 다음에 심리 이론 쪽은 융 분석심리학, 아들러
개인 심리학,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 어떤 메슬로의 욕구 의계 이론, 로저스의 사람 중심 이론, 앨리스와 백의 인지 이론, 프롬의 성격 이론. 이래서 요 책에 아주 인성 그 발달만 중점적으로 성격 발달, 심리 발달 이론만 중점적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 3교시 수업은 제가 좀 피곤했는지 말이 좀 버벅거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우리 그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정말 재밌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주차, 2주차 3교시 수업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